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 감기가 걸려서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목소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리뷰에 관한 영상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 그냥 죄송하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 먹먹하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먹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 무조건 봐야 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화를 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영화를 보신 분 있고, 아니면 이제 볼 예정인 분들이 있고,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벌써부터 상영관이 저희 동네는 상영을 안 해요, 이런 분도 있고, 책사님 상영이 다음 주 중에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면 저희 동네는 구정 끝날 때 이 상영이 내려갑니다. 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좀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예매율이 높아지면은 상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극장 측에서는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 때 영화관에서 보면 참 좋을 텐데, 각자 동네마다 영화관의 이 상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건국 전쟁 상영관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 또는 사는 지역과 그나마 가까운 지역에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통합해서 상영 일정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부모님 세대분들은 자식에게 부탁을 해도 되고, 그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죄송해하고 먹먹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제가 무조건 보라고 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보러 갔다 왔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준 피드백이 뭐냐면, 일단 본인도 울고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그 눈물이 감정적으로 슬퍼서 이걸 지나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상징하는 무게감과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성이 이렇다 저렇다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상은.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먹먹한 이유, 그리고 죄송한 이유가 매우 무게감도 있고 깊이감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고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러나 너무 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신경을 쓴다 하면서도 역사를 바로잡는데 열심을 못했던 나의 모습. 그래서 뭐 책으로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그 무표정이나 또 울먹울먹 하신 표정이나 이분을 직접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죄송한 거죠. 이런 나라를 주셨는데, 하물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그렇게 뭐 마오쩌둥이나 시진핑이나 그렇게 욕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어떤 나라에 사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지금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죄송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고 잘못 알고 있었다. 저는 이제 아내랑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맨 앞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영화를 보러 오셨는데, 그 자막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자리에 그냥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이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다가 그냥 아내와 그냥 조용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분들은 극장에 저랑 남편밖에 없었어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화관이 꽉 찼어요, 이런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매율이 높으면 상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될 것 같고, 저도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지만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이 영화가 내려가기 전에 아내와 꼭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무조건 봐야 된다. 여러분들 동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 쓰는 게 목이 아파서 그런 거지 여러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 영화를 무조건 봐야 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번 보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실시간 소통 방송을 잠깐 했는데 뭐 남편은 보다가 나갔다. 아니면 남편도 보고 이제야 깨졌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보다 나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한 편견과 이 사고 체계가 이미 이 반대한민국적으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왜? 진짜 합리적인 사람은 팩트 그 자체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이미 이게 믿음 체계로 들어간 분들은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영화를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된다. 이 영화를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영화가 아니죠. 사실은 다큐멘터리죠. 그래서 하물며 아니 서울의 봄 같은 영화 보고 역사 배운다 이러잖아요. 감독이 인터뷰로 이거 팩트랑 픽션을 섞었다 이런 말을 해도 그냥 그거 찬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극 아닙니까? 이런 영화를 구정 때 온 가족이 가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또 뭐죠? 김어준이 세월호 인신 공양설 그 미친 소리 그런 게 정치 무당이에요. 그런 게 그런 영화를 돈 주고 봤던 우리들의 어떤 과오 이런 왜곡, 편향, 선동, 세뇌 그런 거에 돈 쓰고 시간 쓰면서 뭐요? 또 조국 씨나 문재인, 노무현 이런 영화 보잖아요. 지금 김대중 영화 걸려있고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 거 이 자체가 한국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꼭 봐야 된다. 가족부터 여러분들 보셔서 이미 반대한민국적인 어떤 좌경화 되셔서 한국을 왜곡되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2시간 봐봐라. 2시간 봐봐라. 이 감독이 사실만 보여줬다. 너가 보고 판단해라. 2시간 일단 봐라. 합리적으로 보고 그래도 싫다 그러면 그건 너 알아서 하는데 일단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거지처럼 한 번만 봐주세요. 전 그것도 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저는 OTT 플랫폼에 이 영화가 잘 계약이 돼가지고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웨이브나 티빙 이런 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영화 포스터가 안 올라가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 감독이 직접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 감독님께서 영화 포스터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네이버 안에 그 해당 담당관이나 아니면 그 상사 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각계각층에 반대한민국적으로 문화 세뇌를 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민주 뭐 경제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 그렇게 민주 그분들은 독재, 검찰 독재 시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민주주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화 포스터 하나 안 달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국부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OTT 플랫폼에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몇백 번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뭐 영화 관계자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한 게 물론 제 책에도 많이 이승만 관련한 책이 많아요. 국부에 대한 책이 많은데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나레이션이나 거기서 보여주신 자료를 이 책자로 만들어서 굿즈처럼 팔아도 저는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다큐멘터리의 어떤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사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그 내용들이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호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아니까 기독교계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함을 참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한 명이 바꾸는 거야. 한 명이. 이호 목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또 이제 자막 올라갈 때 이 영화를 위해 애쓰신 많은 단체나 사람이 있는데 금랑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도 인터뷰하시고 참
우리가 이런 정말 비극이고 처참하지만 그럼에도 빛나는 분들의 어떤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OTT 플랫폼에 꼭 올라갔으면 좋겠고, 또 굿즈가 좀 나와서 거기에 내용들을 좀 책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구정 때까지 여는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는데 예매율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야, 얘 극우다 이런 프레이밍을 겪을 걸 감당을 하고 이 영화 소개하고 싶어서 카카오 프로필 이미지에 이 영화를 올려두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의 이런 구구절절함이 나라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도 찍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려드렸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드렸고 밴드에도 올려드렸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볼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다큐멘터리를 한 번 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영화 끝나면 박수치고 이런 것도 지금 다 보신 분들이 증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눈물을 흘렸다, 박수를 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이겠지만 입소문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몰려가거나,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이 원앙소리인가?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것처럼 이게 하다가 딱 그 변곡점만 딱 지나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확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바라봅니다. 이게 입소문이 나서 예매율이 쭉 올라가다 보면은,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이거 하지 말자고 막 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겉표면으로 보면은 훌륭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지금 그 사람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그 지금 김대중 영화와 이승만 국부 다큐멘터리가 지금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김대중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일단은 이런 영상까지 찍어서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보시고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 모르고 있었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승만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저 위대한 표현의 자유를 외롭게 미국에서 먼저 공부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르심과 소명을, 시대적 소명을 홀로 감당해서 이 나라를 세워서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를 건설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압도적인 어떤 역량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 만든 뒤에 2년 뒤에 뭐가 터졌죠? 6.25까지 막으신 거예요. 6.25까지. 그러면 왜 이기붕이 부정선거에서 이승만 국부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 왜 그때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그때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돼서 해야 할 국제 정세를 예견하고 해야 할 어떤 성견 지명이 있었다. 자신이 마지막 이 일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유추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어린애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린애들이 만약에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얘네들이 졸든 말든 들어가서 영화관에 그런 영화를 보게 하는 게 그게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남편이 좌경화되고 속상해하시는 아내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관에서 박차고 나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또 보시고 완전히 뭐랄까 깨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기적이다. 암울한데도 희망이다. 그리고 OTT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뷰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 또 네이버 관계자 보고 있으면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니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 만약에 그 포스터 안 걸게 하는 그 사람 지금 보고 있니? 니는 민주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니가 뭘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니는 중국과 북한
그 중국과 북한의 그 문화 독재를 니는 지금 몸소 실현하고 있는 놈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놓고 무슨 검찰 독재 운운하면서 민주 거르고 있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영화 포스터 올라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너가 영화 포스터 안 올리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일인 거야. 하여튼 저 혼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보러 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